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파민 저하에 따른 집중력 저하, 이로 인한 어떤 학습이나 어떤 일반적인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치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뇌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운동성, 치매는 인지 능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의 차이, 그쪽에서의 어떤 기능 저하인데,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라는 게 완전 별개는 아닙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인지 능력도 같이 좀 떨어지기가 쉽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참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에 대한 걱정보다 치매가 생길까 봐 그걸 더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을 때마다 파킨슨보다 치매가 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질환 특성상 파킨슨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다 해도 나의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제 치매는 그런 것이 망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조금만 인지 능력이 떨어져도 그걸 되게 걱정하세요. 저는 파킨슨은 안 무서운데 치매가 더 무서워요. 벌써 저 치매가 오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럴 때 제가 항상 이런 치매에 의한 어떤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는 아니지만 파킨슨에 의해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구분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꼭 파킨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흔히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해서 건망증이 늘어요.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건망증들은 이거는 치매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항상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서 숟가락을 들고 이게 뭐지? 이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노인성 건망증과 치매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파킨슨의 경우는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가서 건망증 정도가 아니라 조금 머리가 멍해서 약간,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것이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집중력,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책을 읽든 간에 기본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은 도파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집중력이 결핍돼서 생기는 그런 산만함이나 학습 능력 저하라는 것이 이게 도파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파민 저하에 따른 집중력 저하, 이로 인한 어떤 학습이나 어떤 일반적인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치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인지활동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이, 초기에 느끼는 것이 말이 잘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혀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말이 어눌해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이게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떠오를 텐데, 그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거 뻔히 내가 아는 단어인데 그게 안 떠오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치매처럼 본질적으로 심각한 인지장애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파킨슨 병에 의해서 건망증이 생기기 쉽지만, 건망증이 많다 해서 파킨슨이 되는 건 아니죠. 건망증이 늘었다고 파킨슨을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인성 건망증은 일반적입니다. 노인성 건망증이 없이 아주 명석한 분들이 오히려 드물죠. 치매 같은 경우는 환자 수가 많습니다. 65세 이후 연령의 10%가 치매예요. 70대 가면 많아지고 80대 가면 거의 70% 이상이 치매가 되는 건데, 파킨슨의 경우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100명 중에 2명, 2%고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1%입니다. 치매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죠.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파킨슨병이 치매보다 더 높습니다. 10년, 20년 지나가면 파킨슨 환자도 치매 환자분 못지않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치매는 그렇게 이 젊은 층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우리가 조기 치매라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반해서 파킨슨은 전체 환자의 10%가 40, 50대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더 젊은 연령에서 파킨슨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치매보다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죠.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게 치매로 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봤을 때 보통 치매가 나중에 뚜렷해지는 그런 환자분들은 초기부터 인지 저하가 좀 빠르게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은 서동 경직, 떨림 이런 이제 운동성 장애와 기타 비운동성 장애가 있는데 그 어떤 증상이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다른 증상보다 더 진행이 좀 빠르거든요. 내가 물 마실 때 사례가 잘 걸립니다. 잘 걸려요. 뭐 식사할 때 잘 넘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연하 장애를 초기부터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연하 장애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기인데 인지 저하가 좀 뚜렷한 분들이 있어요. 또는 감정의 기복이 큰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파킨슨 5년, 7년, 10년 됐는데 인지 저하가 뚜렷지 않은 경우는 좀 더 진행이 돼도 치매로 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킨슨병이 치매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가 전체 파킨슨 환자의 40%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거는 이제 말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선망이랄지 기타 약물에 의한 요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치매 정도의 수준의 인지 저하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인지 저하가 뚜렷해서 치매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져요. 뭐 만보를 걷는 것이 뭐 치매에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는 뭐 걷는 속도, 보폭 이런 것들이 빠르고 보폭이 넓을수록 치매 발병 확률이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은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거 외에 파킨슨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하던 취미 활동이나 어떤 다양한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요. 말도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말도 안 하게 돼요. 저는 항상 우리가 운동만이 이게 뇌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 그냥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나 이런 인지 능력의 저하를 걱정하신다면 운동 외에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특히 손을 쓰는 뭐 피아노나 아니면 기타 손을 써서 하는 뭐 이런 뜨개질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말을 하는 것이, 저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종합적인 어떤 그 인지 운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혀를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 능력을 올리는 것이고 운동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억을 꺼내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